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드라 방송 중에서 전기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주로 제가 여러 가지 인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생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컴퓨터 켜져 있고 앉아 있으니까 뭐 무슨 인생 얘기보다는 무슨 공부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얘기.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은 심심하니까 보는 거 하고 내가 뭐 필요한 거 찾는 거 하고 재밌는 게 많은 거야. 이걸 보는 거 하고. 근데 이제 이드라 TV 방송을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재미를 보는 게 아니고 뭐 배울 거나 아니면 공감되는 거나 모르는 걸 서로 공유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잖아요. 제가 뭐 여자면 이런 여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미있게 해드리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얼굴도 고치고 태국 갔다 와야지. 태국 가서 그냥 싹 뜯어 고쳐가지고 아깝지만 잘라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리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이드라 방송을 한지 1년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14개월 이제 15개월 차로 이제 들어갔어요. 15개월 차. 만 15개월 만에 뭐 구독자를 뭐 35,000명을 거의 다 끌어모으고 15개월이라는 시간에 내 인생을 살면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제가 인생이 확 바뀌었는데 인생이 제가 진짜 바뀌었던 부분이 언제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것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우연히 지방에 있다가 서울 맥서브라는 데죠. 지금은 예전에는 상업개발 본사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게 아니고 어떤 거 기술개발팀장 기획 영업기획팀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도 그래서 회사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봅시다. 또 뭘 합시다. 또 취업규칙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취업규칙도 정비해 봅시다. 그 다음에 사업소도 있었는데 사업소도 한 60개 사업소 있었는데 거기에도 가서 우리가 좀 교육도 시키고 어떠한 용역이지만 어떻게든 뭘 해봅시다 해서 아이디어를 37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올라와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되든 안 되든 그 작업을 가서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원개발 맥서브에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지금 회사가 지금도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은 내용들이 지금도 제 컴퓨터에 다 들어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강의할 때마다 가끔 변전실 같은 거 막 하고 현장 나오잖아요. 그때 다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무하면 제가 핸드폰이 없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모두 찍어 가지고 그 영상들을 저장했어요. 근데 일부 소실이 됐죠. 왜? 하드가 이런 메인 하드에 막 여기 이제 있긴 있는데 메인 하드에 저장을 했는데도 외장 하드에 저장했는데 컴퓨터에 쇼트가 되면서 외장 하드를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 장치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전산이든 어떠한 전산실이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똑같은 거 두 개를 운영을 해요. 똑같은 거 두 개를 운영해서 여기 병렬로 저장합니다. 병렬로 저장해서 여기가 소실돼도 이게 살아있게끔 이렇게 즉 어떻게 됩니까? 백업 시스템을 꼭 하고 실시간 백업 시스템 해서 완전히 자료를 그래도 보관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뭐 통신에 지금은 통신 선로에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든 뭐든 다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갔다 옵니까? 이 영상이 뭐 저장이 뭐 대한민국에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미국까지 가버려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면 지구를 뭐 4바퀴 이상인가 몇 바퀴 돌아요. 1초에 30만 킬로인데 지구 둘레가 30만 킬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초면 뭐 몇 바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이것저것 늦게나마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배우려고 시작을 해보면 진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진짜 진도 안 나가네요. 뭐 하나 차지하는데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가 또 문제입니까? 까먹어버리는 거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새벽 3시 43분입니다. 자다 일어나서 세수만 했어요. 그래도 세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화장품을 바르는 건 아니니까 여자 같으면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도 하고 뭐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왜 수술 나옵니까? 수술 안 나옵니다. 제가 그 한국전기학원 강의를 34세인가 했는데 1994년도부터 94년 뭐 가을부터인가 했을 거예요. 이제 전력공학하고 전기응용하고 설계, 견적,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시퀀스까지 잠깐 하기도 하고 공사작업해서 실무형 부분을 했는데 실무형 부분이 그때 강사들도 뭐 안정사 직원들도 같이 강의에 참여해서 우리는 전체 부업으로 했습니다. 왜 주간 강의를 없애고 주말하고 야간 강의로만 했기 때문에 매일 했어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강사들도 마찬가지 수업을 1시간 한 50분 정도 하거든요. 한 타임이라 그럽니다. 이제 수업 강의는 한 타임이라 그래. 그래서 한 타임당 뭐 얼마 받고 그리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우리가 한 타임 강의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얼마큼 해가냐면 처음에는 한 10시간, 20시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강사들도 노테이션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몸에 배고 이제 기억되고 세련되고 그 다음에 그 책에다가 다 써놓거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써놓고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말도 세련되고. 그래서 그걸 계속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쉬워지는 거예요. 뭐 강사들이 뭐가 잘 알아서 그렇게 뭐 떠들겠습니까? 또 실무를 안 해본 강사들은 그냥 떠들기만 하지. 그 다음 실무에 와서 그냥 탁 갖다 현장 보여주면 그냥 바짝 쫄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뭐 편압기가 이렇다 뭐 저렇다 해도 편압기 앞에 가면 뭐 1m도 접근 못해요. 말로만 했잖아. 말로만.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지금 뭐 이들아 강의에서 뭐 수업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강의 노트라고 돼 있잖아요. 강의 노트. 그러면 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나 수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거는 네이버 찾아보고 이 계산기 가지고 탁 두드려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근데 제가 시험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소수점 2점짜리에서 반올림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하지만 제가 뭐 학원 강사가 아니잖아. 그리고 현재 학원 강사들하고 같겠습니까? 딸리지. 지금 시험제도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제가 왜 예전에 제가 봤던 부분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못 보겠어. 예전에 왜 전기기사 시험이 어려웠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 전기기사 시험하고 공사 시험하고 좀 분리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뭐 조금은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기사하고 공사기사를 시험을 뭐 따로 조금 분리는 해서 어느 정도 분리는 해주는데 이게요, 공사기사 시험에 기사시험도 출제해버리고 기사시험에 기사에 나와야 되는 과목이 막 출제돼 버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둘 다 배웠어요. 둘 다. 그럼 학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공사학, 기사를 안 나누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냥 마구잡이로 출제되니까 그 범위가 넓어진 거지. 그래 지금은 뭐 안 그렇겠죠. 지금은 쭉쭉쭉쭉 해서 좀 세련되게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설계 감리까지 뭐 하는 것을 뭐 한 배점 5점이라도 해서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계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어떤 이 터닝 포인트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잠잡니까? 안 잡니다. 그 다음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로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자기한테 터닝 포인트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이면은 내가 연애 상대가 생겼어. 잠 옵니까? 안 오잖아요. 어쨌든 저는 꼬셔야 되는데, 꼬셔서 성공할 때까지 낚시 밑밥을 쓰면 이게 낚아 올려서 내 걸로 만들 때까지, 내 걸로 만든 이후에는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그다음부터 갑자기 잡는 데까지가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고, 잡아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즐기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잡을 때까지는 노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딸 때까지는 죽도록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을 똑같이 하느냐, 틀리게 하느냐,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의 종류별로 틀려가지고 자격증도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 그 다음 취업하면서도 그냥 대충대충 가서 뭐 서류 제출하고 면접 보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도 내 인생이라고 준비하고 옷도 하고 얼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대답도 하고 남한테 어떻게 받는지 귀동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서류 차이에도 나요. 그 다음에 뭐에도 나요. 자기소개서 하나 쓰는 것도 나고, 가서 면접할 때 말이야, 예 고맙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해봤습니다. 갑자기 뭐 그냥 팍팍 튀어나가는 거 하고, 튀어나가는 게 실력이 좋은 것 같지만 면접에서는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나보다 잘난 놈은 싫어.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구독자님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옷도 편하게, 제가 여자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뭐 나온 건 백밖에 없어. 가빠도 안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지금 터닝 포인트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데라 방송하면서 막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면 제가 지쳐서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가르쳐 주니까 뭐 자료 좀 줘가지고 커피 한 잔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커피를 안 주니까 물을 먹지 않습니까? 물을. 잠 오는데 커피값 2,000원씩 딱 후원해주면 아메리카노 매일 사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아, 남을 위해서 방송하는데 내 돈 들이면서 사려고 하면 아깝잖아. 돈 없어서 그런 건 알겠지만. 자, 이제 제가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데, 야, 살다가 유튜브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늘고, 여러분들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 광고가 나가니까 내가 조건을 갖추니까 그 수입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수입을 받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디라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네이버에서 이디라만 치면 이딜만 쳐도 이디라 TV가 나와요. 이것만 누르면 이디라 TV에서 지금 이렇게 카페로 들어오잖아요. 카페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소방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자 뭐 관리 도움 자료들이 많아요. 수전 관리, 유지 관리, 소방 설비 기계, 뭐 여기에 가면 또 영상들이 뭐 많습니다. 많아요. 감지기 불량 찾는 법 하면은 딱 불량 찾는 법 나오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감지기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소화전 종단장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여기에 보면 그리고 관리 운영 매뉴얼이라면 매뉴얼이 쫙 여기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찾아가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운 받으시면 그러면 저가 편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메일로 보내가지고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하면 저가요 일하다가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거 본 다음에 이거 가서 찾아서 그 다음 그 사람 메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료 찾아서 보내고 그러면 5분 10분이 더 드는 겁니다. 제 시간이 엄청나게 거기에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는 공짜로 받아가시되 이때는 아메리카노 한 잔 최소 5,000원에서 2,000원 막 이렇게 제가 달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로 오시면 되잖아. 근데 그거 찾기 싫어가지고 어떤 분은요 오해해가지고 주라면 주지 그거 뭐 말이 많습니까? 아니 내가 공짜로 주면서 욕 들어가면서 줘야 돼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야 참. 아니 또 어떤 분은 내가 뭐 강의했어. 아니 저를 뭐 잘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욕이란 욕은 다 그냥 갖다 붙여요. 이 씨발놈 새끼 뭐 알도 못하면서 이 짓 하고 앉아있다고. 알도 못하면서 하려면 똑바로 가르치라고. 세상에 100점이 어디 있습니까? 100점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 이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영상이 지금 한 1600개까지 올라갔고 정기 강의만 해도 5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쇼츠 말고 일반 강의만 해도 한 3,400개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도 찾아봐야 되고 저도 영상이 어디 있는지 못 찾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했던 거 다 기억합니까? 잊어버리잖아. 나도 불량 감지기 찾는 방법 하면 까먹어 몰라. 그러면 제가 이젠 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남이. 그래서 카페에 가서 쫙 가서 여기에 태양광 신재생 하면 신재생 뭐 통신 이상 하면 통신 이상 고치는 제가 다 이제 찍고 테스트 해보면 정유기반 하면 정유기반 교체 기술 하면 정유기반 교체 기술에서 방송이 딱딱 나오고 야 이러니까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구나. 네이버에서 카페에서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구독자들을 이쪽으로 모아놓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1년 2년 하면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요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뭐 수백 배터리 자동차 전문점 UPS면 UPS 막 해서 업체들이 막 또 광고도 나오네요. 광고. 네이버의 이 광고 수익은 저한테 안 줍니다. 저한테 안 줘요. 터닝 포인트라는 건 이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도 공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런 데서 야 왜 네이버들이 돈 벌고 유튜브들이 돈 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응용해서 또 돈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목주연하게 해서 막 넣어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여기 네이버 카페에서는 단돈 1원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막 올립니까? 여기에 배터리 정유기반 강의하면 정유기반 강의 밑에 배터리 업체들이 탁 붙어가지고 자기 광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 분이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이버가 이 수수료를 또 먹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든 터닝 포인트 되는 것은 당장의 이익 된다고 해서 하면 누가 돈 주겠습니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돈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공부만 열심히 다 안 되고 하니까 막 포기하고 있는데 이야 보니까 저 사람이 잘 된 걸 보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남 모르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있는 거.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만약 땅을 판데 삽으로 한 삽 한 삽 하면 한 삽 할 때는 편합니까?
그런데 1년 파다 보면 구덩이가 얼마나 커져요. 커지면 거기다가 물도 담을 수 있고 물 담아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자기가 진가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그 시점을 모르는 거죠. 그 시점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자꾸 지금 질문이 많이 오는 거 답변도 해줘야 되지만, 저를 막 일깨워 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해봤지. 옛날에 해봤던 것들인데 그런 거 질문을 해. 그러면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뭘 하느냐. 얼마 전에 보니까 에스코 사업. 에스코 사업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에너지 세이브 컴퍼니 에스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회사. 에너지 세이브 하는 회사를 차려서 절수, 절감, 수도 같으면 절수, 그 다음 전기는 절감, 절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부분을 절전 사업을 하는데, 뭐 수도도 절전하는 뭐 기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전기는 이미 절전해서 기기 나온 게 뭡니까? 인버터 아닙니까? 인버터를 달면은 절전이 되잖아요. 절감이 되잖아요. 즉 100% 운전을 안 하고 자기에 맞는 운전을 하잖아. 계속 100에서 80, 70, 50 뭐 왔다 갔다 그거에 부하량에 맞게끔 인버터가 조정해서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즉 주파수 제어잖아요. 주파수는 뭐해서 0에서 60Hz니까 주파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해버리면 전압이 바뀌죠. 주파수하고 전압이 비례하니까. 그럼 바뀌면서 전압을 가지고, 주파수가 뭘 합니까? 전압을 낮춰버리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 뭐 그러면서 전압하고 또 전류가 합세되면은 뭐가 돼요? 전력이 되니까 결국 전력량이 감소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 인버터는 뭐 그렇다 쳐. 그러니까 이제 절감하는 사업들을 해주는데, 그냥 우리 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료가 많이 나와. 절감하고 싶어. 그냥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등이 많이 같은 그 밝기에서 적게 먹는 등이 있으면 그걸로 교체해야 돼. 형광등이면 LED 등으로 교체해야 돼. 근데 지금은 거의 다 LED 등이 다 교체돼 버리니까 이제 등 교체 사업은 이제 끝난 거예요. 등을 교체해서 절감을 하겠다 하는 시대는 끝나버린 겁니다. 아직도 형광등이 몇 개 남아있지만 지금은 형광등이 없는 시대라고 봐야 돼. 왜? 형광등이 시중에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쌍팔년도 뭐 3, 40년 되고 뭐 50년 되고 한 건물은 방법이 없잖아요. 건물은 그러면 언제까지 막 씁니까? 100년까지 막 쓰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 일반 빌딩을 설계해서 생애 주기라 그 라이프 생애를 하는데 건물 관리는 60년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60년 안 갑니다. 한 30년 만에 무너지는 것도 있고 50년 만에 뜯어버리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 하면은 또 다시 조금 더 연장되는 것도 있고. 60년 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60년 그 건물에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정년이라는 게 우리가 길어봐야 40년인데 결국은 40년밖에 우리가 보는 게 없잖아. 보는 거. 그러니까 60년 가는지 뭐 가는지 100년 된 건물이 뭐 서울도 가보면 있잖아요. 지금도. 자, 그런데 설비들은 그렇게 바뀌었어. 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수전 설비 대용량 하니까 어떤 거래요? 변압기를 바꿀 수도 있죠. 변압기를 효율 좋은 변압기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게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계산돼 봤어요? 해봤어요? 변압기를 효율 주는 걸로 그냥 씩씩씩씩씩 맨날 뭐 교체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변압기를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야, 불필요하게 막 변압기가 너무 과용량 된 거야. 과대 설계. 지금 그 모든 현장은 과대 설계되어 있습니다. 변압기가 부족한 데는 없어요. 과대 설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설계가 됐냐고. 변압기가 우리가 용량이 1000kg다. 그러면 여러분은 피크율이 나오잖아요. 피크율이
그냥 쓰는 율 아닙니까? 변압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효율이 되는 거지. 그럼 변압기 용량하고 내 피크하고 딱 나눠보면 변압기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피크 500밖에 1000에다가 500이니까 50%잖아요. 효율이 50%밖에 안 쓰고 있잖아. 내가 자동차를 샀어. 내 자동차의 최대 효율이 언제입니까? 자동차가 최대로 힘내는 효율, 최대로 달리는 힘이 아니고 제일 안정되면서 안정된 시점에서 제일 잘 나갈 때, 그걸 100% 효율이에요. 그때 언제 80km로 달려주면 아주 안정되게 나오죠. 요즘 차들은 60km는 늦어요. 그러면 60km는 나도 불만, 자동차도 불만이야. 왜? 새끼가 좀 빨리 가면 좋은데, 그 자동차는 60km 밟으니까 빨리도 안 가면서 조금 더 밟아주면 내가 좀 잘 나가줄 수 있는데 말이야. 60km 밟아보니까 소리가 더 나가. 근데 80km 밟으니까 나도 좋고 자동차도 그래, 이 정도를 밟아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힘내줘. 쭉 나가면서 엔진도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80km에서 효율이 제일 좋은 거잖아. 그럼 자동차는 100km를 우리가 달리는, 안전한 최대, 그 다음부터는 과부하지. 100km 이상은 과부 아닙니까? 과로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휘발유도 때려 넣고 과부하로 달리는 거잖아요. 잘 나가니까 잘 나간 게 아니야. 그러면 100km 이상 달리면 자동차도 사람도 사고 나면 살 확률도 없어. 그 과부하지. 과속하는 거죠. 그때는 과자 붙이는 거예요. 과속. 그러니까 100% 운전했는데 80% 운전하는 거는, 자동차 최대 효율은 80km에서 나오니까 80% 운전이 최대 효율이에요. 그럼 변압기는, 여러분들 피크치 보세요. 50% 나오나? 50%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변압기는 50% 안 나오는데, 그럼 자동차처럼 그렇게 운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피크가 팍 쳐서 70% 치고 나오고 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만약에 15분 이상을 쳐버렸으면 여러분들은 변압기가 최대 피크치는 75%에 맞춰져 있다고. 피크치가 75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750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올라가서 최대로 막 이것저것 동시에 썼는데 순간적으로 15분을 올려놓은 것이 만약에 50%다. 피크가 50%다. 500km 걸렸다 하면 1000km 변압기가 500km 걸렸으면 500km가 최대 피크가 된 거지만, 실제 순간적으로 친 거는 그렇게 되지만 평균적으로 해보면 한 40%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운전이 됩니까? 효율이 알맞게 쓰는 건 아니지. 사실은 이거 70% 정도 올려줘서 막 썼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 변압기를 70% 쓰고 싶다 했을 땐 70%에 맞추려고 하면 부하를 맞출 수 없고 변압기를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변압기를 줄여서 운전을 하면 돼. 우리가 실무 현장에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실무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닥쳐요. 제가 정부 제주청사에 있을 때 우리 변압기가 너무 많이, 이제 피크치가 30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업무용 빌딩. 빌딩인데도 30%가 안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변압기가 이제 한가하게 운전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기 쪽 계장님이 있었는데, 이제 갑칙이죠. 나 진짜 용역 소장이니까. 그래서 양 소장,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짓 하니까. 변압기를 하나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압기를 하나 떼서 없애버리고 옆에 변압기를 묶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운전했어요. 그럼 변압기 하나 뗐어. 그러면 떼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떼면은 뭐가 좋아집니까? 뭐가 좋아져요? 변압기가 4대 운전한 걸 3대로 운전하니까 변압기 용량이, 즉 효율이 높아지잖아. 효율.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면서 당연히 피크가 올라가잖아요. 변압기 피크로 치면, 대비하면 변압기를 대비한 피크잖아요. 그게 효율이라. 효율이 올라가. 그래, 변압기도 적정하게 더 이제 좋게 아껴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변압기를 아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충분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분도 조금의
전력량이 뭐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건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효유 그것이 전력량이라는 건 우리 부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고 그거 가지고 무유분을 가지고 어떻게 줄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자, 그거는 계산이 또 안 되더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아껴지는 게 뭐냐면, 전기 용량이 줄어들면 전기 안전관리자에 이익되는 건 아닌데 뭐예요? 우리가 검사비용, 전기 2년 3년에 한번 오는 검사비용이 용량이 낮아지니까 낮아진 것만큼 한 100만 원, 거의 2년 3년 만에 100만 원 정도 세이브 될 수 있죠. 어떤 큰 변압기를 주면 200만 원도 세이브 될 수 있고, 즉 검사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 그 정도. 그 다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 현황 분석 에스코 설계해 가지고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즉 변압기 용량만 넣으면 지금 파워 휴즈 용량, 책임 분계점, COS 용량, 과전류 계전기 CTB 각 변압기마다 용량, 이런 것들이 지금 계약 용량, 변압기만 여기서 750이면 이걸 1000kg로 딱 이제 750이다 그러면 이걸 1000kg로 고쳐보는 거예요. 고치면 전부 수치가 바뀌게끔 이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1000kg 딱 고치니까 여기가 3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0kg 전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0으로 고쳐주고, 지금은 750이니까 750이는 때는 28, 그러면 30. 그러면서 기본 요금은 얼마인가 쭉 해서, 지금 이거 이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단계 이제 한 2시간 짰어요. 그럼 이 짜는 것이 얼마큼 걸지? 한 일주일 짜야 돼. 일주일. 검토 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 변압기 용량만 치고 부하 용량 한번 계산해서 딱 쳐보면 짝짝짝짝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드리려고 무슨 팔려고가 아니고, 전체 이디라에 들어오신 그 구독자님들은, 아니면 원하시는 분은 다 공짜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카페에 있지. 카페에 딱 등록돼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퍼가는데 저거 알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단추를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석 프로그램까지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장 안 나갑니다.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고 2달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아마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드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해 보시고, 엑셀을 모르시는 분도 관심을 가져서 엑셀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엑셀 공부는 언제 했냐면 2000년도에 엑셀이라는 공부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학원이 있어요. 엑셀 학원 누가 갑니까? 안 가요. 무슨 요즘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막 강의 듣고 해서 배워질 것 같지만 그것도 잘 안 배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배워지냐? 이러한 계기가 있어서 본인이 엑셀을 만들어 보면서 해야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계기라는 거, 뭔가 나왔을 때 계기가 있으면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봐야 내가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자료들도 있고 할 말도 많은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상황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공유해서 제가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아, 저 양 선생이라는 사람 스스로 양 선생이라고 해요. 무슨 양 소장이라고 불러도 되죠. 아니면 양용우 씨 해도 되고 야 이 새끼야 해도 되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야 이 새끼 합니다. 댓글에 보니까 야 이 새끼 하는 사람도 있어. 고맙죠.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 모르는 것보다. 근데 그런 거에 다 이제 반응하면서 이 기분 좋다 나쁘다 하는 그거는 이미 이제 환갑이 넘어가니까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는 우리 아들놈이 장가 가기 전에 아들놈 방이에요. 이게 아들놈 방인데 컴퓨터랑 뭐랑 모니터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 안 쓰잖아요. 우리 쓸 줄 몰라요. 아들놈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쓰더라고. 미친 새끼지. 그런데 지금 아들이 뭐 장가 가서 있는데 지금 아들놈 방에 가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말 좆도 아니라고 이게. 공부 아침에 뭐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쭉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계기를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한번 이럴 때 우리가 뭐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도 많잖아요. 요즘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근데 그거 보내는 거 아니잖아.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까지 잠자서 눈 감는 시간 빼고는 핸드폰에서 계속 뭘 보다 보면 그 정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보를 보는데 내가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뭐 구입하는 정보 맨날 쿠팡에서 뭐 사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에서 모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로 통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은 유튜브하고 광고하는 사람은 광고하고 보는 사람은 보고 물건 불러서 반품하고 여기서 오만 거 통장 거래가 뭐건 여기서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인생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왔는데 본인만 구시대적으로 산다든가 나는 모든 것이 싫어 자연에 가서 살겠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속세를 떠나시는 분도 있어. 이제 그러지 못하시면 나를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꾸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나를 발전시키는 건 그냥 발전 안 된다 그지. 몸이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몸도 가벼워 있어야 되겠지만 정신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면 정신은 언제 움직여집니까? 나한테 어떠한 계기가 왔을 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계기가 와서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 저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지금 계기가 오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계기가 왔잖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할 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모든 걸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전체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4시 16분인데 이제 영상 찍은 걸 잠깐 편집하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데 한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데라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와 같이 한번 발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